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집안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저희 취재 결과 당시 압수수색을 했던 경찰들은 특검에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 돈을 세는 기계인 개수기로 정확히 얼마인지 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경찰은 올 2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영장을 받은 겁니다. JTBC는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들이 이 전 장관의 집에서 현금 다발을 발견했다고 내란 특검에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은 특검에 현금 뭉치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 돈을 압수하지 못했고 돈을 세는 기계인 개수기가 없어 정확한 액수를 세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당시 발견한 현금이 적지 않은 액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JTBC에 사실 무근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근거 없고 사실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거 가지고 취재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없었어요, 집에. 이 전 장관은 다른 언론엔 돈은 있었지만 몇백만 원 정도 비상금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의 돈다발 의혹 관련 수사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특검법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현금 다발과 관련한 복수의 경찰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국무회의 등 내란 동조 혐의로 이 전 장관을 소환했을 때 이 현금 다발의 출처와 성격도 물을 걸로 보입니다. 정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 넘어 흐름을 읽습니다. 정치의 숨은 맥,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짚어드립니다. 정치레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하는 충격적인 뉴스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던 이상민. 그의 자택에서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와 에르메스 명품 가방 8에서 9개가 압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르메스 백 안에 다발로 들어있던 5만 원권 지폐. 브랜드 택도 떼지 않은 명품 가방들. 경찰 수사관조차 놀랄 만한 액수라 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관이었단 사람이 왜 자택에 수억 원의 현금을 숨겨두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세금으로 살아온 공직자가 그런 고가 명품들을 쌓아두고 있었던 걸까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누가 돈을 갖다 줄까? 그건 좀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예. 무슨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뭘 수사를 덮어달라. 예. 뭐 금융감독, 예. 또 뭐 경찰, 예. 검찰 예. 이런데 고위직이 먹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검사들이 욕 먹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 뭐야? 예. 왜 돈을 주지? 예? 보세요. 윤석열이 들어서 가지고 예. 행안부가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됐어요. 네. 이유는 예? 전국의 경찰서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반대했던 경찰국을 만들었죠. 네. 이걸로 경찰을 장악하려 한 거거든. 네. 그리고 그 모든 전국 경찰 병력을 이제 한 손에 쥐는 게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보면 네. 마약도 경찰이 하다가 그 백혜륜 경정님 날려버리고 덮어버렸잖아요. 이게 경찰을 쥐어야 돼. 마약 이런 거 경찰이 가장 중요한 수사 부서이기 때문에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거의 95% 수사는 경찰입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상민이는 그런 엄청난 예. 과거에는 검찰 쪽이 먹다가 예. 엄청난 거를 쥐은 거예요. 예. 일단. 그런 의미로 이상민 전 장관의 집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이 있었을 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추정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 준 거 모아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JTBC가 보도한 거를 또 저는 서로 이렇게 해석하는 책임 얘기하고 그러세요. 아니 뭐 저는 그야만 겁나는 것도 없는데. 아니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네. 오래된 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진짜로 뭐 한 10억 이상이 있다고 하면 그걸 집에 계속 두지는 않고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든지 뭐 저금하든지 친척 집에 두든지 그럼. 금으로 뭐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창고에 곰팡이 엿든지 생겨요. 뭔가 할 텐데 그 2월에 갔을 때 집에 있었다는 것은 뭐 최소 한 6개월에서 1년 안에 받은 돈이지 그게. 그렇죠. 예. 근데 그럼 그 이슈가 뭔가 확실히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막 돈을 가져가서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시거든요. 예.
이상민이 이래서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역시 겁이 많아. 공무원 한 사람들 진짜 겁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해봤어요. 뭐 주먹질을 해봤어. 근데 이게 다 저도 겁이 신권으로 많습니다. 신권. 여기까지 하시죠. 구권으로 주는 게 네, 아니고 네. 지난번 그 건진법사 네. 그 저기 띄지도 않고 그 관봉. 네. 관봉 뭐 그런 일단 신권으로 주고 네. 그다음에 뭐 에르메스 이런 것도 뭐 8개 9개 이렇게 나오대요. 네. 네, 그리고 그 베테랑 수사관이 그런 거 여러 번 봤을 텐데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 네. 그거는 몇 억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보든 뭐, 그리고 예, 이 그 몇십억. 큰 금액을 어디로 숨기는 게 안 쉽습니다. 아. 금으로 바꿔 진짜 창고에도. 그 마늘밭에 파묻는 아, 예, 경우 묻는 뭐 거, 이런 예. 것도 아니면 네. 그리고 자기는 안 다친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리고 우리 집엔 안 영구 오겠지. 집권을 지금 계획을 했잖아요. 또 이상민이는 4인 회동의 주범이고. 네, 네, 네.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 놔두는 게 제일 안전한. 뭐 가끔씩 이렇게 빼서 쓰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추측을 해보자면 네. 알려진 대로 그 에르메스 그 명품 백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면 네. 그거는 그 돈이 든 채로 그 백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백채로 왜냐면 같이 준 거. 백 따로 받고 돈 따로 받았는데 돈을 그 백 백에 안에다 집어넣고 넣어놓는다. 있어? 그건 안 되지. 그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정말 그 에르메스 커다란 벌침백 안에 돈을 가득 담아서 누군가가 줬다면 네. 제가 보기엔 그 돈의 최종 수령자가 이상민 당시의 행안부 장관인 건 조금 이상해요. 아. 그건 내가 보기에 과례야. 아, 지나쳐. 그렇죠. 아. 뭐 아니 물론 장관이 높은 자리고 센 이상민 장관이 실세 장관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만 아. 그 구하기 어려운 큰 벌침백에다가 그 5만 원 더블을 가득 담아 줄 정도면 거의 그쵸. 정거장이었을 가능성이 높군요. 최종 수령자는 장관이라고 보기엔 너무 지나쳐요. 왜냐하면 아. 돈도 돈이지만 일단 아. 그 커다란 벌침백을 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시잖아요. 그거 살려면은 진짜로 신발부터 스카프까지 진짜 아니, 몇천만 그거는- 원치를 사서 쌓은 다음에 가방을 하나 사고 또 다시 가방 사고 그렇죠. 아니, 해야 그러니까 살 수 그거는 있으니까. 돈 준다고 돈 갖고 간다고 사- 되는 게 사요 아니니까. 파는 물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그거는 왠지 그 알려진 바대로 그런 상태로 보관돼 있었다고 하면 이상민 장관은 그 위탁받은 보관자 위치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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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만약에 건네준 사람도 적어도 재벌급이야.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이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디올백으로 왜 1년이나 떠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디올은 어떻게 그 정말 김건희 씨한테 가져간 샤넬백도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그렇죠. 순간들이 오는 그건 거예요. 정말 세 발의 피죠. 아니 무슨 신발 250ml라고 이게 발에 맞네 안 맞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그 김예성이라는 집사가 예. 등장했잖아요. 예. 그 친구가 하여간 복잡하게 해가지고 뭐 네. 40매덕 원을 예. 46억을 현금으로 이제 화하고 엑싯 이제 빠져나왔다 네, 여기까지 네, 네. 나왔잖아요. 네. 본래 이 정도 좀 이렇게 권력층을 끼고 이렇게 먹는 거는 기본 나이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도 한 40억 이명박 정도. 때는 네. 이명박 때는 10개였어요. 10개가 이제 큰 거야. 10억. 예, 10억, 20억이 네, 굉장히 네. 큰 거였는데 네. 뭐 시세가 지금 20년 뭐 전이니까. 워낙 그 네. 올랐으니까 예. 그러니까 4, 50억 단위가 큰 사건의 해결 내지는 이럴 때 오가는 저는 정상가라고 봅니다. 시장가가 딱 그 정도라고 예, 보시는 대충 거예요. 가격이 있거든. 예, 오늘 저 방송은 더 오래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그만할까 같아요. 봐요. 아니 정확히 여기서 딱 끊는 것이 그렇죠.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저 이명재 변호사님은 저희가 출연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조율을 좀 해갖고 예. 저희 다음- 이러실 줄은 알았는데 정말 이러실 줄은 몰랐어요. 아, 네. 자, 우리 이명철 변호사님. 하여튼 오늘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들, 네. 그리고 새로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그건 좀 굉장히 좋았다. 네. 네, 다만 뭐 금마, 뭐 네. 이준석이 요거는 나중에 혹시 이준석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저희한테는 하지 마시고 직접 두 분이 네,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어차피 같아요. 제가 이준석 의원 아, 고소 고발을 많이 구원이 해놨어요. 네, 구원이 구원이 있으시잖아요. 아, 네. 제 때문에 지금 피고발인으로 조사받으러 가야 돼. 네. 그리고 그때 지신 거 아니에요? 가처분 했을
아니 네, 그거는 맞아가지고. 3년 전 이제 네. 윤석열이하고 처음에 붙은 거고 네. 당 대표 쫓아냈을 때 상상납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도와준다고 했다가 지금 원수가 되신 관계한 거 아니에요? 원수는 아니고 친하시. 아, 친해요, 아직. 아. 그것만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1차 가처분을 네. 이겼어요. 네. 정당 민주주의. 아.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도 성공보수 또 떼먹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돈 안 줘서 지금 돌아섰다는 소문이 파다했어가지고. 내 찌질하겠네 쪽팔리기 그런 거 같고. 아니 그런데 또 돈을 네. 아니 7,700밖에 안 되는 거 네. 또 1심, 2심 대법원까지 다 제가 이기고 졌거든요. 네. 그 한 3년 하면서 이자가 연리 12% 아시지만 아. 복리 이자가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붙어. 바보지. 이런 거 넘어갔네요. 그러니까 그 돈은 다 받았지. 아니 근데 그럼 이겼으면은 그쪽에서 그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받았다. 그걸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한 거죠. 아. 약정한 성공 근데 보상 3년간 달라. 연체 이자가 세거든. 아. 예, 12%예요. 예요. 그리고 그 정도 아. 이렇게 좋은 금융 상품이 어디 있어요? 아, 아니 근데 그게 성공보수가 지금도 가능해요? 형사건이 아니면 민사는 민사라서 민사 가능한 행정은 거예요? 되고 형사 사건만 안 돼. 아, 네. 그것도 안 된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대법관이. 그 아. 판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런데 본인은 또 그렇게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 정말 혼란스럽네요. 이병철 아니, 변호사님은 혹시 그 서정욱 변호사랑 친하세요? 엄청 친한 아까 후배죠. 아 그래요? 언제 한번 자리 한번 조금 전에 만났죠. 마련해갖고 하세요. 저는 살짝 빠질게.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두 분 같이 하세요. 아두 분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JTBC가 서정욱 변호사 지금 이렇게 초청해서 네. 하시는 줄은 몰랐거든요. 조금 전에 대기하면서 정욱이 나오길래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런 극우파도 부르나. 아니 JTBC는 서정욱 변호사를 품을 수 없지만 장르만은 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JTBC가 그래서 우리를 버리려고 네. 그래요. 네. 이것저것 저희는 받다가. 항상 가식받기를 갑니다. 네. 정욱이하고 같이 하면 재밌겠네. 네. 자 끝나기 전에 저는 빠질게요. 아 왜요? 공식 재산 신고에는 현금이 0원. 모두 금융기관 예금으로만 신고돼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그 자금이 변호사 수임료였다면 탈세 의혹. 누군가로부터 받은 대가성 뇌물이라면 내란 관련한 실체적 증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은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기관 중 하나인 경찰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경찰국을 밀어붙인 장본인이죠. 경찰을 틀어주고 수사라인을 조작하고 불리한 수사를 틀어막으며 이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그가 에르메스 가방 가득 돈을 쟁여놓고 있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가방은 전달용 혹은 보관용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즉, 이상민이 단순한 수령자가 아니라 권력자 사이의 뒷거래 전달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이상민에게 그 큰 돈을 건넨 것입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 권력 커넥션, 그리고 이제 경찰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이상민의 현금 가방까지 윤석열 정권의 실세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권력의 시궁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는요,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 돈다발, 이게 굉장히 어떤 의혹의 초점이 됐습니다. 예, 어제 JTBC와 KBS 보도를 통해서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가 네. 전해졌습니다. 일단 이 사안은 이제 이번에 특검을 수사를 하면서 이제 진행된 게 아니고요.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동조 혐의를 예. 이제 수사를 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을 발견했다. 예. 뭐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JTBC와 KBS 보도인데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2월에 자택 압수수색을 할 때 5만 원권 뭉칫돈. 예. 여기서 이제 뭉칫돈이라는 건 이제 지폐 다발에 묶어놓은 예. 돈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5만 원권 뭉칫돈이 가득 들어가 있는 에르메스 가방이라든지 그 외에도 고가의 명품 가방들 8점, 9점 정도를 발견을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부 가방 중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상표를 떼지도 않은 아예 새 상품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경찰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수상한 돈들이잖아요. 수상하죠? 그건 누가 봐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상표도 떼지 않은 예. 명품 가방들이 무더기로 나왔다는 거는 예. 뭐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난다. 예. 이런 의심을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일단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주로 이제 내란과 관련된 것만 압수수색 영장에 표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새로 발견된 그 현금이라든지 뭐 가방이라든지 명품 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지시한 것 이게 이제 주 혐의였기 때문에 상관없는 새로운 어떤 발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진행되지는 못했고 그래서 뭐 관련된 뭐 사진을 촬영하거나 혹은 뭐 이제 관련 증거를 추가 채집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다만 어제 JTBC에서 보도하기로는 놀랄만한 액수였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KBS에서는 수억 원 정도의 현금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산이 많은 부잣집이라고 하더라도 현금을 수억 원씩 쟁여놓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뭐 이런 정황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사안들이 아무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거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직접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가 되거나 수사 기록에 이제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는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하면 내란 특검팀에서 그때 압수수색에 참여했던 경찰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다가 그 중간에 관련 증언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뭐 반영이 되더라도 기밀을 뭐 누출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비밀을 누출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내용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노출이 된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굉장한 거액이다.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말 같은데. 거기 이제 참여한 수사관들이 수사관들 보통 돈 뭉치 보면 이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007 가방이 한가득이면 얼마고. 네, 뭐 이른바 이제 비타 500 이제 종이 상자에 들어가면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 상자에 들어가면 얼마다 이렇게 추정하는 단위가 있죠. 그 추정에 따른 것 같은데요. 어떤 일각의 보도에 따른 뭐 30억 원이 넘는다는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국회 쪽에서도 30억 원 넘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저도 어제 이제 받아봤던 이른바 이제 정보지 지라시아라고 하는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썰 중에는 뭐 30억 원이 넘는다. 구체적으로는 사과 박스 몇 개 분양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제 KBS 보도 로 보자면 이제 그 정도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백에 들어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아마 수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추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이상민 전 장관이 신고한 자신의 보유 현금에는 그러니까 재산 신고 내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단 그게 불법적 상황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재산 축소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불법입니다. 자,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 3월 21일에 고시된 관보에 공고된 재산 내역을 보면 일단 현금 신고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고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금 얼마를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잘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누락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때 신고한 걸로 보자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 3,2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1억 원인데 다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그러니까 뭐 은행이나 뭐 저축은행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돈인 거라서 금고에 들어있는 돈은 아닙니다. 자, 이 전 장관이 별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윤 정부 실세의 집에서 이런 규모의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그 자체로 충격적인 얘기다. 물론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뭐 여러 좀 추정들이 있습니다. 일단 과거에 변호사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뭐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거나 승리수당 같은 거를 이제 따로 현금으로 받았거나 선물 형태로 뭐 이렇게 이제 뭐 명품백을 받았거나 뭐 이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중에 이제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보유하게 된 것들인지를 출처를 명확하게 이제 밝혀야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그게 하나하나가요. 다 어떤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변호사비를 받았다면요.
그게 어떤 탈세 목적이 있거나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럴 수 예, 있습니다. 무슨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죠. 그 그렇습니다. 거액을요. 네네. 그냥 어떤 당연히 일상에선 그럴 일이 있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예. 이제 아마도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 예.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수사 내용에 포함이 된다,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특검의 특검법상 기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인지 수사에 예. 해당을 합니다. 예. 다른 사안을 수사를 하다가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우 이제 인지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수사를 했을 때 만약에 이 현금의 출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제 소명하지 못하거나 내지는 이게 이제 현금으로 수임료 같은 형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예. 그리고 이제 뭐 증여세라든지 뭐 소득세라든지 이걸 신고하지 않고 납부를 안 했다면 그 자체로 이제 추가 혐의가 될 수가 있는 거라서 예. 이상민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떻게 소명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예. 다만 이상민 전 장관은 이 의혹 자체를 예. 완전히 일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돈 다발이라는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 네. 집에서 발견된 그 현금은 뭐 돈 다발이라든지 돈 뭉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이게 자극적으로 포장하는 거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라든지 식당 팁 같이 현금성 수요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이른바 체면 유지비 수준의 상식적인 현금과 비상금 정도를 갖고 있었던 건데 그걸 돈 뭉치라고 표현하는 건 문제다. 그러면서 지방에 체류하던 날에 압수액이 들이닥쳐서 집에 있던 금고도 다 열려 있었다. 예. 빈 집에 수억 원을 보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이게 지금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조사비나 식당 팁은 은행에서 ATM기를 통해서 그냥 그때그때 출금을 하는 게 보통 시민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저 같은 보통 시민의 상식과 좀 배치되는 상식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집에 말입니다. 네. 수백만 원. 제일 적게 봤을 때 본인의 주장이 수백만 원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집에 수백만 원의 지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과연?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수색을 많이 해본 압수색을 많이 해본 경찰의 상식에서는 범죄 수익의 은닉으로 봤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범죄들은 워낙 좀 흔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수백만 원도 본인의 주장이고요. 네. 이 경찰들의 네네. 주장은 지금 크로스 체크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건 적어도 수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지금 보도 아닙니까? 물론 예. 보도에서 특검이 확보한 증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한 액수라는 증언이 나온 것 같고요. 네, 뭐 적어도 예. 수억 원이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이번에 조사받은 경찰들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예. 다수의 그렇습니다. 증언을 통해서 크로스 검증을 크로스 체크를 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수사를 많이 해봤었던 경찰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그렇습니다. 돈이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을 거기 예. 때문에 수백만 원을 착각을 해가지고 수억 원이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은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없다. 그리고 그런 어떤 수사를 하는 경찰들의 경험에 따르면요, 이 엄청난이란 수식을 쓰고 할 때는 수백만 원은 아닐 것이라, 그럼요. 아닐 네. 것일 가능성이 그리고 높고요. 이제 압수했던 경찰들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굳이 뭐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러 예. 명이 또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말대로 하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여러 정황들을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해명의 방향으로 봤을 예. 때는 애초에 그 금액들에 대해서 제대로 상세하게 소명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예. 왜냐하면 이제 수억 원이라는 걸 인정했다면 출처 소명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액수를 줄이는 걸 봐서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되는 자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특검이 이걸 이제 어느 정도로 규명할 수 있을지는 수사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집에 현금 다발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요, 이게 개인적인 어떤 불법적 자금을 숨길 것일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추측은 개헌과 관련된 어떤 비자금이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그런 예. 추측은 아마도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던 예.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예. 관련된 의혹 때문일 것 같습니다. 예.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수천만 원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관봉권 형태로 예. 밀봉된 상태로 그래서 개인은 절대 은행에서부터 인출할 수 없는 형태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관봉권을 줄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금융기관 그 자체거나 예. 내지는 금융기관에 돈을 중간 전달하는 공공기관 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상 정권으로부터 받은 돈 아니냐. 윤석열 씨 부부 측으로부터 받은 돈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전 정권의 핵심 실세로 3년 내내 임기를 사실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인사가 그 중간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엄과 연관이 있는 자금을 별도로 받아놨던 것 아니냐.
관련 뭐 활동비라든지 혹은 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돈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상한 점이 많은 게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용도의 비자금이었다면 또 그걸 굳이 왜 명품백 안에다 이렇게 보관했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앞뒤 이걸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일관된 고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게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방향이 잡힐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모든 상황을 다 보도한 내용을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돈들이 어떤 식으로 보관이 되고 있었는지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굳이 빼서 명품백에 넣어놨다면 이제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상민 전 장관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해명해야 될 항목이 또 하나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어제 KBS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제 그동안 윤석열 씨의 이제 비상계엄 관련된 사안에서 본인은 몰랐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했고 몰랐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른바 이제 계엄 문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당시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이제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다 계엄에 관련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는 문건을 전달받았는데 본인들은 극구 제대로 안 받고 내용을 몰랐다. 뭐 나중에 사무실 가서 확인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인은 실제로 그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증언을 할 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문건을 멀리서 슬쩍 봤다. 단전 단서와 관련된 내용이 뭐 들어있는 것 같았다. 라는 취지에 본인이 직접적으로 받아보거나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의 CCTV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찍혀 있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증언과 배치되게 계엄 당일날 찍힌 CCTV 영상을 보니까 국무위원들이 둘러앉아 있던 그 테이블 위에 문서가 올려져 있었고 이상민 전 장관이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챙겨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멀리서 슬쩍 봤다. 뭐 시력이 얼마나 좋은 거냐라는 농담도 있었습니다만 그 수준이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따로 챙겨서 가져갔다. 라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위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차원을 넘어서서 위증을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차원이 다른 이 사안이 되는 거고요. 그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증거를 이미 이제 경찰에서 확보해서 특검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지금 멀리서 슬쩍 봤다 그러길래 제가 근시가 좀 있어서요. 일부러 안경을 쓰고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헬마의 자료 아니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글자를 완전히 크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가 없어요. 단전 단수나 이런 걸요. 78포인트로 단전 단수 4글자만 썼으면 그러면 모를까 이런 어떤 정상적인 문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훨씬 멀었다는 듯이 묘사를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몽골에서 이제 매사냥하는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CCTV 영상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본인의 계엄 관련된 행동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도 장관실로 와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온 뒤에 허석권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요청을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이미 허석권 소방청장의 검찰 그 조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를 해달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거고요. 언론사 5곳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에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경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뜻으로 그때 장관이 지시를 했다. 이 증언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 그는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구조와 부패 연결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까지 동원해 모든 정권 비판 세력을 찍어 누르던 그 권력이 정작 자기들 내부에서는 수억 원대 현금을 명품 가방에 쑤셔넣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한 정의입니까? 이게 우리가 꿈꾸던 공정한 사회입니까? 만약 이 현금이 김건희 여사, 통일교, 대기업과 연결된 뒷거래의 일부였다면, 만약 이 명품 가방이 청와대에 전달되기 직전 중간 저장소였다면
그 모든 정황은 결국 윤석열 정권의 부패 네트워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이상민은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수많은 희생자 앞에서 경찰 병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고 말하던 그 사람입니다. 국민이 울부짖는 참사의 앞에서 책임을 외면하고 뒤에서는 명품 가방과 현금 더미를 쌓아두고 있었다는 이 현실. 이게 과연 정상이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장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다시는 이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게 두어선 안 됩니다. 이상민의 압수수색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수사와 기소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묻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정치의 표면 넘어 흐름을 함께 따라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치는 이기는 게임이 아닌 이해의 과정입니다. 정치레이더는 앞으로도 정쟁보다 방향을, 갈등보다 본질을 짚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욱 알기 쉬운 정치, 한눈에 보이는 정치를 정치레이더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